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신역동이론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론들은 뭐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성격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부분은 기본서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 37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성격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37페이지 18번 문제를 보면 한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피상적인 수준의 사회적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유흥의 페르소나 기억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이게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미지, 내가 다른 사람 외부에 보일 때 이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 가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모으는 게 이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리적인 욕구나 환경적인 자극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요인으로 간주되는 지속적, 역동적, 통합적, 정신적 기제다라고 설명을 해요. 좀 기니까 자, 보면 성격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뭐 생각이나 감정, 행동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행동의 요인으로 간주되고 지속적이고 역동적이고 변하기도 하고요. 통합된 정신적 기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성격이 되는 건데, 성격의 특성들이 있어요. 성격의 특성은 일단 첫 번째는 내적이라는 거죠. 성격이 겉으로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격이 겉으로 보인다는 거는 행동이죠. 내적인 속성을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통합된이라고 했는데 정신과 신체적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따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과정이고, 고유하죠. 성격이 같은 사람은 없고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고유하고, 그다음에 일관적이다. 물론 변하지만 어떤 일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동성, 변한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드랑 원초아랑 자아랑 초자아랑 끊임없이 막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성격이 딱 완성되는 걸로 봤죠. 자, 그 다음에 에릭슨도 마찬가지예요. 에릭슨도 뭐 어떤 심적 위기, 신뢰 대 불신, 이렇게 막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고 환경과도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역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의 특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직접 관찰 가능한 외적인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18번에 1번. 관찰 가능한 거는 이제 행동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성격은 개인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기능도 써드릴게요. 자, 인간을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능하게 해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까 밖으로 보이는 사회적 이미지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과 구별 지어준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과 구별 지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준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로 성격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성격 이론 해서 정신역동 이론이 나오는데, 정신역동 이론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신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론들인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프로이드의 이론도 있고요. 에릭슨의 이론, 융, 그리고
애들러까지가 이제 전부 다 정신역동 이론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1번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생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각 학자마다 생애가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생애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생애를 보면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어머니의 지지와 많은 격려를 받고 자랐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머니가 자애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증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 꿈을 강조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인간의 어떤 합리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는데 프로이드가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뭐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다닌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뭐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예술, 뭐 문학 이런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이론 전반적인 그 영향을 미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성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정신의학의 어떤 전환점이 됐죠. 이때부터.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을 보면 내적 갈등의 역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정신에는 역동적이라는 거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마음 안의 역동성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죠? 이게 개인을 둘러싼 사회가 또 압력을 가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신결정론이라는 건데 자, 정신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만 5세 이전에. 만 5세 이전. 그래서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5세 이전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가 중요한 거죠. 과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초기 사건 이런 것들이 이후의 성격이나 정신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결정이론이라는 거에는 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 사람이 잘못하는 말 실수, 뭐 잘못 튀어나온 말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죠. 다 원인이 있는 거죠.